제가 왜 계속해서 선방쇼를 펼칠 수 있냐고요? 손흥민이 골을 넣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놀라운 활약상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넘버원 선수는 단연코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 이제 손흥민이 잘하는 건 식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손흥민이 매 경기 상대 수비수를 농락하며 골을 넣는 건 이제 팬들에게는 익숙한데요. 그동안 토트넘은 사실상 해리 케인과 손흥민 두 명이서 팀을 이끌어왔었고 이제 케인이 팀을 떠나자 결국 마지막까지 팀에 남은 레전드는 손흥민 한 명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케인을 잃어버린 토트넘이 저번 시즌보다 더 하락세를 거르리라 생각했고 동시에 손흥민의 득점수도 더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오히려 손흥민은 케인이 없던 시절보다 더 위대한 활약상을 펼치는 중입니다. 현재 리그에서만 10골 4개의 도움을 달성했고 득점왕을 타던 시절보다 더 경이로운 골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은 오히려 케인이 손흥민의 억제기였다고 말하는 중이고 실제로 모든 슈팅 욕심을 부리던 케인이 사라지니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더욱 편한 위치에서 슈팅할 상황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였고 이 둘의 합작 플레이는 유럽 최고의 듀오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 시즌 토트넘 돌풍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손흥민이 지난 시즌보다 더욱 발전한 기량으로 최전방에서 가장 적은 기회를 최대한 많은 골로 연결시키며 토트넘을 이끌어가는 것도 있겠으나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입하는 족족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현 토트넘의 케인의 공백을 메꾸어줄 만한 선수는 없지만 그동안 토트넘이 케인과 손흥민 단 2명의 선수에만 의지해왔던 것에 비해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토트넘은 수준급 선수들이 스쿼드 곳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메디슨은 부상당하기 전까지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였고 마찬가지로 반더벤도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 유력 후보였습니다. 로메로는 가끔 정신나간 태클로 토트넘 팬들의 뒷목을 붙잡게 만들지만 여전히 수비라인의 핵이고 양쪽 풀백의 우도지와 페드로 포로의 기량도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영입생들 중 가장 손흥민에게 의지가 되는 선수는 메디슨도 반더벤도 아닌 바로 최후방의 비카리오 골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세리에 엠폴리에서 활약할 때부터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로 평가받아왔고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빠른 판단력 그리고 194cm라는 큰 키에서 나오는 제공권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적재적소에 튀어나와 상대의 패스를 걷어내는 스위퍼 키퍼로서의 진면목 또한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빌드업마저 준수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팀들은 모두 비카리오를 노리고는 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보드진들은 유럽에서 가장 일처리가 느린 것으로 유명했으나 이번 이적 시장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하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쳤고 영입 타겟에 재빠르게 접근하면 다른 클럽들보다 한 발 먼저 영입을 성사시켰는데요. 이렇게 잽싸게 낚아채운 선수가 메디슨과 반더벤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이고 이 셋은 모두 각 포지션에서 현재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제대로 일하기 시작한 토트넘 보드진들의 팬들은 감동마저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뒷받침해줄 토트넘의 스쿼드가 완성되었고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뛰어난 전술 아래 다시 한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이번 시즌 리그를 폭격하고 다니면서 다시 득점왕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요. 그러나 리그를 지배하고 있던 토트넘에게 제동이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반더벤과 메디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간 결장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사르와 벤탄쿠르의 부상 그리고 비수마와 로메로의 퇴장 징계까지 겹치면서 토트넘 주전 스쿼드의 절반이 갈려나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지난 몇 년과 같이 손흥민 한 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즌 초만 해도 행복 축구를 했던 손흥민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한번 토트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혼자서 최전방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특히나 양측면에 있던 브리안 힐과 존슨이 제대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토트넘의 순위는 다시금 추락하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자 토트넘에게는 다시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앙 밀집 수비에 고생하는 손흥민을 측면으로 보내면서 전술 변화를 시도했고 중앙에는 히샬리송을 기용하면서 가짜 공격수 역할을 맡겼는데요.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콤비는 뉴캐슬전을 기점으로 폭발하기 시작했고 노팅엄전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며 거의 2달 만에 연승 행진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이 이 위기를 헤쳐나오기 시작하니 아직도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제 토트넘의 부상자들이 속속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예 멤버가 갖춰지게 된다면 리그 후반기는 토트넘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건 결국 가장 힘든 일정 속에서 맨시티와 뉴캐슬을 무너뜨린 손흥민의 공이 가장 컸으나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활약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건 단연코 비카리오 골키퍼라 할 수 있습니다. 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공격수인 손흥민에게 팀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도움을 줬다니 어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손흥민이 팀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선수가 비카리오 골키퍼인 것도 사실인데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은 물론이고 지난 시즌도 지지난 시즌도 여전히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집어넣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아무리 최전방에서 골을 때려박아도 다이어를 필두로 한 토트넘의 처참한 수비진은 곧바로 실점을 헌납해버리면서 결국 패배하고 마는 게 토트넘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요. 특히 요리스는 한때는 유럽 최고의 골키퍼들 중 하나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유럽 최악의 골키퍼라 불리워도 손색이 없었고 결국 프레이저 포스터에게 주전 자리를 밀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골키퍼도 그닥 선방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은 리그 득점 70점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수치였으나 실점 수는 63점으로 거의 강등권 팀들과 다를 바 없는 형편없는 수비 지표를 보였습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은 케인과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어도 어차피 다이어가 곧바로 실점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을 지경인데요. 하지만 그 시절과 달리 현재의 토트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정의 수비 라인이 전부 가동되었을 시에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진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바로 지금의 토트넘인데요. 하지만 로메로와 반더벤이 퇴장 징계와 부상으로 동시에 빠져버리자 토트넘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토트넘 팬들은 저번 시즌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 토트넘을 구해낸 것이 바로 비카리오 골키퍼였는데요. 비카리오 골키퍼는 신들린 선방으로 토트넘의 패배를 막아냈고 상대가 수많은 1대1 찬스를 맞이해도 비카리오 골키퍼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같았으면 진작에 실점을 허용해버리면서 손흥민이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겠으나 비카리오의 선방쇼로 인해 토트넘은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고 손흥민은 다시금 집중력을 되살려 전방에서 골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건데요. 비카리오 골키퍼 또한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어줄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상대방의 무차별 난사를 막아내는 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토트넘 가장 힘든 시기에서 팀을 구해낸 두 명의 선수가 바로 손흥민과 비카리오였고 이제 다시 재도약을 마친 토트넘은 다음 경기 에버튼전에서 3연속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에버튼은 현재 최근 리그에서 4연승을 거둔 팀이고 비록 강등권에 위치해 있지만 재정 징계로 인한 승점 삭감으로 인한 것 때문이지 실제로 현 에버튼이 위치는 8위 혹은 9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양팀 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 예상되나 손흥민의 경기력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에버튼이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내일은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